그날 비가 좀 부슬부슬 왔었다고 그래요. 그 택시기사분 말이 대구의 본리 내거리에 장거리 손님을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탈 때부터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뭐 행동이요? 아니면 말투가? 어떤 모자 쓰고 우산까지 쓴 한 남자가 택시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그 택시 기사님한테 메모지를 한 장 줬다는 거예요. 메모지. 왜요? 뭐 말을 못하는 분이셨나? 목소리가 안 나왔나? 그 당시에 이 택시 기사분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했는데 목이 아파서 말을 못 합니다. 네네. 대구 본리 내거리까지 얼마나 봤습니까? 이렇게 저거를 미리 써왔다는 써온 거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기사분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7만 원. 7만 원. 와, 장거리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5만 원짜리 한 장에다가 1만 원짜리 2장, 7만 원을 내고 그 택시에 탄 겁니다. 이 정도면 기사님이 기억하죠. 기억할 수밖에 없네요. 수상하다. 네. 왜냐면 얼굴도 못 보고 목소리도 못 듣잖아요. 네. 아, 수상한데요? 이제 경찰이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네, 생겼어요? 그쵸. 엄청 네. 물어봤겠죠? 네. 그런데 아까 유성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자 푹 눌러 쓰고 이 귀까지 다 올려버린 상태다 보니까 네. 기사분도 얼굴 확인을 못했어요. 예, 못했습니다. 아, 그런데 또 이 남자가 택시를 탄 곳이 어딜 같습니까? 택시탄 혹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겠죠. 7만 원이나 장거리라고 아까 나왔으니까. 말씀하셨죠? 네. 7만 원 정도 왔죠. 거창입니다. 거창 아까 나왔는데 박 씨가 살고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네, 그랬던 곳. 거창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경찰들은 이제 택시 탄 장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쫓아가는 거예요. 거창으로 갔겠죠. 가서 승차한 지점에 있는 CCTV를 전부 까기 시작해요. 봐야죠. 예, 그거 봐야죠. 다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정말 거 보니까 거기에서 그 남자가 비슷한 옷차림의 남자가 그 택시에 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어요. 근데 이게 덮어쓰기, 방법용 CCTV인데 네.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날 안 갔으면 덮어쓰기 해가지고 사라질 영상이었어요.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보통 얼마나 그- 기간이 저장되는데요? 약 일주일도 있고 뭐 15일 간격도 있고 요즘에 짱이에요. 뭐 각각 다 다릅니다. 와, 하루만 늦게 갔어도 이 네. 소중한 자료는 보지 못했겠네요. 그렇죠. 이게 CCTV가 보시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맞아요. 찍는 데다 또 비도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산까지 써야 조금 되고. 아쉽긴 한데 네. 그렇지만 이것으로 다른 가능성이 하나 생긴 거죠. 뭐가요? 뭐죠? 박 씨가 새벽에 네. 네. 7시간 간격으로 여자친구랑 통화도 했고요. 또 네, 장례식장도 최초 갔다 신고를 오고. 한 것도 박 씨였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발견됐을 때 와서 어떻게든지 막 행적도 얘기하고 굉장히 슬퍼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뭐 알리바이도 있는 데다가 신고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용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박 씨가 당일 대구에 온 적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CCTV 또 택시의 증언을 네. 가지고 박 씨가 그 시각, 사망한 시각에 어쩌면 대구에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대구에서 거창까지 얼마나 걸리죠? 택시를 타면 교통법규를 일반적으로 지키면서 진행했을 때 네.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멀지 않네요. 왕복으로 하면 2시간이겠죠. 네. 2시간이면 거창에서 대구 왔다가 5시간 내에 범행하고 갈 수 네, 있죠.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근데 저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 전에 여자친구랑 전화할 수 있는데 굳이 8시 20분에 일어나서 그냥 문자만 보내면 되지 또 전화한 것도 괜히 그냥 통신 흔적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전화할 수도 있죠. 전화할 수 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저 있네요. 좀 이상하긴 알리바이를 해요. 만들려고 일부러 전화를 한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그렇다고 증거가 될 수는 없죠. 정황상의 의심만 네. 지금 있는 건데 그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영상 다 모두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네. 여기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바로 걸음걸이입니다.
사실은 형사들이 이 걸음걸이 관련돼 가지고 수사를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경험상 예, 많이 예. 있으시죠.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렇게 뜨면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신발 바닥 살펴보는 거를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검거한 사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걸음걸이만 보고 예. 누군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걸음걸이는 우리가 의식을 해서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뭐냐면 범행 현장에 내렸을 때 내가 걸음걸이를 우리 어떻게 조작하려고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약간 예, 걸음걸이를 약간 숨겨서 예, 예. 이렇게 한다거나 예. 약간 예. 바꿔서 한다거나 예. 이런 것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걸음걸이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네. 내가 어떤 숨기려고 하는 행동이라는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행 현장이나 네네. 본인이 긴박한 상황에서 그 상황까지 맞아요. 본인이 고려하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내가 범행의 현장에 있는 영상과 용의자가 누군지에 있는 영상을 비교를 하는데 그분이 모르는 상황에서 영상을 맞아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몰래. 예, 그 모르는 네.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크가 일어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사에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CCTV가 거의 매우 많습니다. 한 두 번째로 많은 와. 나라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많은 CCTV가 있고 그러니까 이분 용의자처럼 우리가 모자를 쓰거나 뭐 네. 뭔가 숨기려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걸음걸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아주 그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예. 아무리 복면을 뒤집었어도 예,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동해야 되잖아요. 예. 숨길 수 없는 게 걸음걸이네요. 예, 맞습니다. 와. 걸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신경, 뼈, 관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용돼서 개개인마다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이야기할 때 보니까 뭐 하반신의 목타지 이런 용어를 쓰는 하반신 가능성이 하던데 몬타주. 와. 근데 이것을 모두 평범한 것은 우리가 잡지는 못하더라도 특징적인 것은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걸음걸이 분석해야 될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을 걸음걸이를 잘 보시면은 이분은 특징적으로 보시면은 양쪽 발이 외적지 보행이라고 합니다. 외적 팔자 보행이라고 하죠. 팔자걸음인데 예. 팔자걸음은 좀 많지 않나요? 팔자근은 많습니다. 20대인 경우는 외적지 보행인 경우에는 우리가 25%가 되고 50대가 되면 36%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네요.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무릎 모양을 잘 보시면은 무릎이 중심에서 약간 우리가 보통 O자 다리라고 돼 있죠. 우리가 걸음걸이에서 우리나라 통계상 보시면은 20대인 경우는 7%가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25% 정도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젊은 사람인 경우는 7%는 아주 좀 드문 걸음걸이에 해당되는 걸음걸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갖출 확률은 더 적을 텐데 왼쪽 발이 약간 발목이 풀린 사람처럼 예.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걷는 모양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원을 그려서 걷는 건데 이 걸음걸이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볼 때 병적 보행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뇌출혈이나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걸음걸이가 그렇게 많이 걷죠. 우리가 무릎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한 56도 이상의 구부려져야지 정상적인 걸음이 되는데 이 무릎이 56도 이상 구부려지지 않아 버리면은 무릎을 약간 뻗고 있는 자세가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걸음을 가려면은 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닥에 끌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을 뭐냐면 우리가 바깥쪽으로 외전으로 나갔다가 회전을 돌려야지 이게 정상적인 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분의 원회전 보행은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보시면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적네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왼쪽 한쪽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더 희귀한 걸음걸이가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제가 그 아까 CCTV를 보니까 예. 왼쪽 무릎이 좀 경직되어 있어서 원회전 보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부터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어린 시절에 무릎 주위를 다쳤던 스토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릎이 좀 뻣뻣해 보이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저런 걸음을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실제로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다쳤던 걸로 드러난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 이 말에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이 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걸음을 우리나라의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외적지 보행이 25%였습니다. 25% 정도 되고 그 내반설 O자 걸음인 경우에는 7%가 됐고 20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원회전 보행은 0.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동시에 전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은 여기 보신 것처럼 보시면은 그 0.001% 이하 정도로 아주 희귀한 그림이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좀 신기한 게요. 지금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영상으로도 겉보행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CCTV에 초당 프레임이 있습니다. 초당 프레임이 8프레임 이상이 돼야 되고 걸음거리가 최소 4족지 이상은 돼야지 이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 같은 인물이 찍힌 다른 영상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보행 분석이라는 것은 이 영상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첫 번째 보이는 영상이 이제 윤 씨가 퇴근한 후에 공장 앞에서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이고요. 네. 예. 두 번째 영상은 사건 당일 4월 5일 날 새벽 02시경에 거창에서 대구까지 택시를 탄 남자의 그 CCTV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이제 경찰에 와서 조사받고 오! 귀가하는 뒷모습을 찍은 그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어떻게 보이세요? 예. 자기를 찍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저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왼쪽 발이겠죠. 왼쪽 발을 잘 보시면은 두 번째 영상도 왼쪽을 잘 보시면은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영상도 잘 보시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네. 좀 발이 뭐가 우리가 끌려가는 느낌이 좀 네. 들지 않습니까? 이게 세 가지만 봐도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인이라고 네. 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은 네. 뭔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네, 것 같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무의식이라는 게 확실하게. 네, 본인의 예. 걸음걸이가 아주 잘 보이네요. 예.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걸음이 동일인이다라고 예. 느껴집니다.